안녕하세요. 포가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액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동액 개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동액이 적용되는 냉각계통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쿨런트 시장 분석 및 품질 비교와 저가 부동액 사용으로 인한 고장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코가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액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부동액,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얼지 않는 액체, 즉 영어로는 안티프리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의 냉각 기능을 담당하는 부동액은 쿨런트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주 목적은 엔진의 열을 식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동액은 엔진 냉각만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냉각계통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부품들의 부식 방지 역할도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고요? 부동액은 보통 50%의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바로 이 물이 각종 금속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매개체거든요. 즉 부동액의 주 목적은 동결 방지만이 아니라는 사실. 동결 방지는 부동액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 중 일부 기능에 불과합니다. 앞서 부동액의 대표 기능 중 세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엔진 냉각작용과 냉각수 결빙 방지, 그리고 부식 및 캐비테이션 피팅 방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바로 끓는 점 상승 부분인데요. 부동액은 에틸렌 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어 물의 끓는 점을 약 107도에서 108도까지 상승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냉각계통의 개요에 대해서 냉각장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내부 엔진에 대해서 도식화된 그림인데요. 4인정 엔진에서 폭발 과정에서 큰 압력과 열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열은 이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출은 되지만 남아있는 잔열은 이 엔진 내부 헤드 쪽에 잔존하게 됩니다. 엔진 내부의 잔열은 엔진 블럭을 통해서 순환하고 있는 이 부동액으로 열 전달이 일어나고요. 이 전달받은 열은 이 부동액이 내부 냉각 장치를 순환하면서 다음 과정의 구성 장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지금 보는 장치가 워터펌프고요. 이 라디에이터 하단부에 냉각된 부동액이 이 워터펌프를 통해 가지고 엔진 블럭 쪽으로 강제 이송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겁니다. 엔진 블럭으로부터 전달받은 많이 뜨거워진 부동액은 일정 압력과 온도가 상승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서머스탯이라는 특수 장치의 밸브가 있습니다. 이 서머스탯 밸브의 내부를 살펴보시면은 왁스층이 있는데요. 이 왁스가 특정 온도가 되면 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정 장력으로 버티고 있는 스프링이 줄어들면서 이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이 되고 이 개방된 밸브를 통해서 이 뜨거워진 고온의 부동액이 라디에이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서머스탯으로 개방되어진 밸브를 통해서 이 뜨거워진 부동액은 라디에이터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보통 차량이 주행하면서 앞쪽에서 들어오는 주행풍으로 이 라디에이터의 열 전달을 일으키는데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 엔진 팬에 의해서 강제로 라디에이터를 식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상단부에 이 뜨거워진 부동액이 특정 압력보다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압력 밸브를 통해 가지고 일부 부동액이 오버플로우 돼서 특정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터져서 끌어넘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본네트를 여시고 차량 내부를 보시게 되면은 부동액 탱크, 작은 탱크를 보실 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오버플로우 탱크입니다. 앞에서 주행풍으로 맞은 바람은 이 라디에이터의 라면처럼 꼬불꼬불거리는 핀을 통해서 뜨거워진 핀이
앞에 있는 주행풍을 맞고 뒤로 보내지면서 열을 빼앗기는 형태로 식혀주게 되는데요. 그 식혀진 부동액들은 이 내부 공간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면서 열이 빼앗기게 되고 라디에이터 하단부 쪽에는 상대적으로 냉각된 부동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캐비테이션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나타내준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할 때 그림과 같이 실린더 벽면은 좌우로 바이브레이션이 생깁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이 바이브레이션은 바깥쪽에 보시면 부동액이 순환하는 라인이 있는데요. 이 라인 벽면에 보시면 좌우로 발생하는 이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미세하게 기포가 발생하고 이 공동이 다시 터지면서 실린더 벽면을 치게 됩니다. 이 실린더 벽면은 이 수많은 공동현상으로 발생한 이 기포들 때문에 큰 압력으로 지속적인 물리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이렇게 발생한 벽면 쪽이 허물어지면서 피팅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허물어진 이 피팅 쪽에 부동액의 첨가제가 이렇게 메꿔지면서 방어를 하는데요. 이런 첨가제가 지속적으로 캐비테이션 현상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첨가제가 소진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린더 벽면 쪽에 수많은 피팅으로 인하여 부식이 진행된 상태의 실린더 벽면입니다. 부동액 시장 분석 및 품질 비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동액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 중에서 독일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AF 시장, 즉 AS 시장이죠. AF 시장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장수명 부동액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이 AF 시장 자체가 2년에 4만짜리 컨벤셔널 타입의 부동액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글로벌 OEM 자동차 제작사들은 자동차 최초의 충진용 부동액은 장수명을 씁니다. 당연히 AS 시장도 장수명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컨벤셔널 타입이 2년에 4만짜리 부동액 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부동액 시장의 특징은 어떤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드라지는 게 수입차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사 순정류, 현대기아, 삼성, 쌍용 자동차 순이겠죠. 그리고 정유사 브랜드, SK, GS, S-오일 등등의 어떤 정유사 브랜드로 만들어진 부동액 시장입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드, 일명 대형 유통업체들이 만든 브랜드들이죠. 그리고 일명 B급 제품들,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브랜드의 부동액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액 시장의 규모와 현황인데요. 자, 특이사항이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 순정류 시장입니다. 이 순정류 시장이라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사들이 만든 순정 브랜드입니다. 약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클래스 브랜드, 그리고 B클래스 브랜드. A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 메이커사들, 즉 SK, GS, S-오일 등등. 요즘은 현대오일뱅크도 가세했죠. 그리고 B급 브랜드 약 34%. 자, 여기서 특이사항이 수입차 시장은 현재 3.8%이지만 이 대다수의 국내 부동액 시장은 모두가 컨벤셔널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컨벤셔널 타입의 부동액은 한계 수명 자체가 2년에 4만짜리 부동액입니다. 현재 팩토리필로 불리는 이 자동차사들이 공장에서 신차에 충진하는 부동액은 장수명 부동액입니다. 보통 10년에 20만 킬로의 수명을 갖고 있는 장수명 부동액이 투입되는 반면
이 순정유 시장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 4만의 컨벤셔널 타입의 부동액들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 색상은 단순히 색소만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액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색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 오너분들은 부동액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이런 게 바로 국내 부동액 시장의 실태입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6만 5천 드럼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내에서 과연 각종의 그 브랜드별 인지도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일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지도 자체는 제대로 인지도가 없는 특정 브랜드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도나 원가 경쟁력이나 품질 수준도 좀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정유사 브랜드, 즉 GS나 SOL이나 SK나 현대올뱅크가 만드는 이런 정유사 브랜드들은 그나마 메이저급의 브랜드사, 정유사들이 제조를 하기 때문에 고객들의 그 인지도는 브랜드 가치나 원가 경쟁력이나 부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높지만, 문제는 이 부동액조차도 품질 수준은 컨벤셔널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드는 OEM 순정 부동액 같은 경우도 자동차사가 보증하는 순정 부동액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실제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왜? 내 차에 순정 부동액을 쓰기 때문에, 자동차사가 보증하는 부동액이기 때문에 믿고 써도 될 거야 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품질 수준은 2년에 4만짜리 컨벤셔널 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정 G사 같은 경우는 현재 AS 시장에서 판매되는 부동액도 장수명 부동액으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프레스톤 부동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00년여의 역사를 갖고 있는 최고의 품질로 만든 부동액이고요.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레스톤 브랜드 이미지 하면은 부동액 전문 회사 정도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동액 기술로 만들어진 신제품 코가드는 현재로서는 따라올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된 업체들이 없습니다.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은 땅덩어리가 좀 좁다 보니까 개인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오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의 경정비부터 중정비 이상급의 정비들은 대부분 카센터를 가서 수리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동액 교환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부동액 교환 장비를 직접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아무리 차고지가 있더라도 직접 교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 자체에는 전국에 약 3만 6천 개의 자동차 정비소가 존재를 하고, 각종 프랜차이즈와 보험사와 연계된 이런 카센터들이 아주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부동액 교환에서 실질적인 키맨 역할은 누가 할까요? 자동차 오너분들은 실질적으로 부동액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 부동액 교환 작업은 카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엔지니어들의 추천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에서 실질적으로 부동액 교환 사유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 데이터인데요. 대부분의 부동액 교환 건은 이 정비소가 자동차 오너분한테, 고객한테 그 교환 권유를 통해서 교환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중고차 매매를 통해서 교환한다는 비율이 약 5에서 10%,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정비를 하다 보니 부동액까지 교체하게 됐다라는 비율이 약 5에서 10%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즉, 메인 키는 이 정비사의 권유에 의해서 부동액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게 다수였습니다. 저는 과연 저가 부동액 사용으로 인해서 어떤 고장 사례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부동액을 썼을 경우에 자동차 안에 보이지 않는 냉각 계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전제는 이 저가 부동액, 즉 컨벤셔널 타입의 2년에 4만의 부동액, 이거를 쓴다고 무조건 이렇게 부식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게 문제냐? 이 2년에 4만짜리의 한계 수명을 지닌 이 부동액을 한계 수명을 훨씬 더 초과해서 더 썼을 경우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냉각계통에 있는 많은 금속 제품들이 부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컨벤셔널 타입의 부동액도 2년마다 혹은 다만 킬로미터 주행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제대로 교환만 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첨가제 한계 수명이 4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 냉각계통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부식의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먼저 서모스탯의 부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온도 센서. 이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액의 온도를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보시면은 계기판에 냉각수 게이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냉각수의 온도를 정확하게 운전자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가 바로 이 온도 센서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라디에이터고 부식이 진행돼서 온갖 이물질과 부식된 슬러지들이 낀 상태의 거의 고장 직전의 라디에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진 블럭 쪽을 분해를 하게 되면은 벽면 쪽에 부식이 일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 헤드를 잘랐을 때, 엔진 블럭을 잘랐을 때 보시게 되면은 수많은 물리적인 피팅 현상 때문에 부식이 진행된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쪽 사진이 정상적인 엔진 블럭의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작은 화살표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이미 부식이 일어나서 벽면 쪽에 부식이 진행된 상태의 엔진 블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부동액 냉각계통의 그 워터펌프 사진입니다. 왼쪽이 이제 정상 상태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식이 진행된 임펠러 속에 각종 피팅 현상으로 부식이 진행돼가지고 파였죠. 이렇게 파게 되면은 제대로 된 부동액의 어떤 전송 작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부동액 관리가 안 돼가지고 많은 슬러지들이 껴서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없는 라디에이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제 라디에이터를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상부 탱크고요. 자, 분해를 했더니 온갖 부유물들이 다 묻어있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상부 진입로입니다. 진입 홀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부식된 많은 슬러지와 첨가제 찌꺼기들이 쌓여가지고 이 밑에 구멍을 막아서 부동액이 제대로 순환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요. 요 아래 비디오 같은 경우는 상부 라디에이터의 호스를 분해한 사진입니다. 호스를 한번 분해를 해보면 이거는 측면 흐름식 라디에이터죠. 이거 녹물 보이십니까? 이미 부식이 진행돼가지고 이 부동액 자체에서는 이제 녹물이 나올 정도의 심각한 부식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코가드를 써야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1세대 부동액이라 하면 비유기계 첨가제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즉 IAT라고 해서 Inorganic Additive Technology의 약자고요. 통상 규산염, 실리케이트, 인산염, 포스페이트, 붕산염, 보레이트 등의 무기계 첨가제를 사용하고 한계 수명이 약 2년에 4만 킬로미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의 차가 4만 킬로미터를 달리게 되면 부동액에 포함되어 있던 무기계 첨가제들이 모두 소진되고 단순히 물과 에틸렌 글리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더 이상의 부식 방지 역할은 해주지 못하는 부동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유기계 부동액은 같은 염계열의 첨가제를 사용한 부동액끼리만 혼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무기계 첨가제가 섞이게 되면 화학적 변화로 일부 첨가제가 섭출될 수도 있습니다. 2세대 부동액은 하이브리드 타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HOAT, 즉 하이브리드 오가닉 애시드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준유기계라고도 불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유기계와 무기계의 중간 형태고요. 일명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수명 부동액이라고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 GM이 선두로 적용을 했고
보통 자동차 제작 시 공장에서 초기 투입되는 팩토리 필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년에 20만 킬로미터 정도의 보증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세대 부동액은 어떤 제품일까요? 바로 OAT 타입, 즉 오가닉 애시드 테크놀로지, 유기계 타입이죠. 일명 초장수명 부동액. 유기계 중에서도 산화피막을 입히는 타입이 아닌 첨가제 자체가 나노 입자로 코팅을 입혀 부식을 방지하는 타입이 3세대 부동액입니다. 현재 3세대 부동액은 프레스톤에서 개발되어 출시되어 있는 코가드 제품이 유일합니다. 이 제품은 30만 킬로미터의 보증 수명을 가지고 있고 호환성에 있어서도 모든 부동액과 혼합 사용이 가능합니다. 3세대 부동액의 제품 차별화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1세대 부동액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1세대 부동액은 산화피막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서 입히는 첨가제인데요. 그에 비해 3세대 부동액은 첨가제 자체의 나노 입자들이 순간적인 코팅 기술로 보호막을 입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3세대 부동액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보증 수명인데요. 오가닉 계열의 첨가제를 쓰다 보니까 유기계 타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장수명 부동액 대비 약 10만 킬로미터를 더 달릴 수 있는 초장수명의 보증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 킬로 정도면 국내에서는 거의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씀이죠. 차별화된 이 3세대 부동액의 코가드의 특징은 그 어떤 제품과도 호환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즉 유기계 타입이다 보니까 무기계 타입의 부동액과 섞여도 그리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부동액과 섞여도 전혀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의 대부분의 메이커들을 미트하거나 승인받았던 규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부동액의 색상은 실질적으로 부동액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국내 시장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국내 시장의 부동액 제품들은 현대기아 순정류와 빗대어 녹색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쌍용 자동차인 노란색, 그 다음에 GM의 주황색 계열, 르노 삼성의 파란색, 그리고 수입 차종의 붉은색과 파란색 계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프레스톤 코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맞춰가지고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녹색, 그 다음에 모든 타입의 혼용이 가능한 옐로우색으로 4가지 색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 코가드 부동액이 그 어떤 부동액과 섞이더라도 현재 색상을 유지하는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컨벤셔널 타입의 녹색이 붙더라도 녹색이 유지가 되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청색 부동액에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색과 붉은색도 마찬가지로 혼용을 하더라도 해당 색이 유지가 되는 혼용성을 보여주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물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점이 생기죠. 제품은 너무나 좋다는 걸 알겠는데 보증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아니 카센터 업주 입장에서는 한번 교환해버리면 더 이상 고객이 오지 않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센터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키 포인트는 고객 입장에서는 같은 공인비를 내고 컨벤셔널 타입의 부동액을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부동액을 교환해주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매차 관리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3세대 부동액인 코가드를 교체를 하게 된다면은 거의 폐차할 때까지 냉각계통에 어떤 이상을 만들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신경 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즉 내가 낸 이 공인비와 부동액 값의 가치를 제대로 지불을 하고 가장 좋은 부동액으로 교체한다는 말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교환해야 될 부동액을 굳이 비싼 공인비를 주고 2년에 4만짜리로 교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즉, 한번 교환할 때 제대로 된 3세대 부동액을 넣게 되면은 30만 킬로미터의 보증 수명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큰 이득이 있고요. 카센터 업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비자들이, 즉 오너들이, 고객들이 부두액 교환하러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지고 안 옵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와요. 그 분들한테 차라리 이 3세대 부동액의 진실을 알려주고 제대로 된 부동액을 팔면서 소비자들한테 보다 더 고부가가치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장비 써가지고 컨벤셔널 타입을 교환했을 때 공인비까지 합치면 약 12에서 15만 원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 부동액을 접목을 함으로써 약 18에서 20만 원까지 보다 더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정보와 함께. 즉 고객과 카센터 업주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전략을 저희는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제품 코가드에 대해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우선 그 자동차 업계에 꽤 유명한 분이시죠. 그 박병일 명장님이 주관해서 이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액 트렌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목하고 그리고 왜 3세대 부동액이 실제 소비자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비사에서 주로 보시는 이 카텍이라는 어떤 잡지에도 카텍이나 카포스라는 잡지에 저희의 어떤 3세대 부동액 코가드의 홍보물을 실을 예정이고요. 교환의 핵심 키맨인 이 정비사분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이 코가드 부동액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코가드 리플릿과 포스터 도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간략하게 이제 핵심이 되는 이 코가드 제품의 특징을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내용만 추려가지고 요약 정리하는 것인데요. 오늘 강의 중에서 너무 많아서 난 너무 헷갈려라고 하신다면은 이 마지막 장만 머릿속에 넣고 계신다면은 영업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모바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 자료도 만들었는데요. 먼저 네이버 포스터, 위에 링크는 네이버 포스터라고 이제 부동액에 대해서 굿자도 모르는 대부분의 자동차 오너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한 홍보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들 분들께서 이 코가드 부동액이 어떤 제품인지를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해 놓은 웹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하실 때 참고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마치고요. 온라인 강의를 만들다 보니 다소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너무 재미없는 강의가 되진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 강의 영상으로 이 코가드 제품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